아기 키우면서 SNS로 돈 이만큼 벌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거 믿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다 닥친 대로 시작을 해봤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인스타그램은 집중해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관련된 책들을 진짜 많이 보고 돈을 내고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플랫폼마다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게 잘 맞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순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인스타그램은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죠.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기록용으로 개설을 하시잖아요. 꾸준히 올리기도 하시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육아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잘 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제 한 줄 평입니다. 인스타로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일상을 막 올리다가 아기가 귀여워. 30만, 50만, 100만. 릴스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거나 돈을 벌기는 쉽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유익할 때만 팔로우를 해요. 내가 키우고 싶다 한다면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잘 되는 3가지 유형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재능형이에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근데 거기다가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영상도 예쁘게 찍어. 혹은 아니면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계정은 이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팔로우를 할 수 있어요. 협찬나 광고비 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협찬은 계속 받다 보면은 광고 잡지처럼 변할 수가 있어서 광고비를 꼭 측정해서 받는 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광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1만 이상이면 이제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거는 계정 자체보다도 내가 얼마나 파급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1만 팔로우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조회수가 저조하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비를 많이 측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형이에요. 저도 이제 좀 정보형으로 가고 있는데 육아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나눔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팔로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꼭 육아 정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막 예쁘게 해. 아니면 아기 옷을 정말 예쁘게 입힐 수 있어. 아니면 밥을 잘게 만들 수 있어. 나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재능형으로만 컸을 때에는 이거를 공동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다 보면 신뢰를 쌓기 때문에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좀 부담감이 덜하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판매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형 인플루언서를 많이 하시긴 하죠. 인스타 수익화 방법도 다양한데요. 쿠팡 파트너스부터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제공한 링크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하시면 3.3%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 되는 달에는 한 50만 원까지도 벌 수가 있고 잘 안 되더라도 만 원, 3만 원, 5만 원 이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팔로워가 적더라도 그때부터 수익화하실 수 있고 신뢰를 쌓아간다. 그러면 공동구매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폭이 넓어지죠. 공동구매는 꼭 1만 팔로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도 3,000명일 때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좋은 성과가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팔로워 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형으로 갈 때 기존에 운영하던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새로 계정을 팔 거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기존 계정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계정에는 정보도 공유했다가 애기 일상 공유했다가 이러면 팔로워가 빨리 늘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좀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냥 따로 계정을 파서 이유식 계정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일주일에 3-4개 정도 이유식 레시피랑 이유식 정보만 모아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돈된 피드이기도 하고 여 계정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3개월 만에 3,000명이 찍더라고요. 만약에 정보형으로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꾸준한 정보를 위주로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막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하면서 내 계정에는 뭐 빨리 안 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계정 새로 파가지고 거기는 딱 그것만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올리면 조금 더 팔로워가 빨리 늘어서 재미가 있어요. 지금 계정이 좀 왔다 갔다 섞여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기획을 가지고 시리즈물로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올리면 기획한 5가지 영상으로만 팔로워가 5,000명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좀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되는 법은 이야기형인데요. 나의 이야기, 내가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제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 할까? 아기 엄마의 일상 이렇게 한다고 봐주지 않거든요. 일기처럼 늘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끌고 풀어갈 것인가 앞부분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월 500 벌던 엄마가 포기하고 육아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관심 가져 하는 뭐 돈에 대한 부분들로 후킹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시예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3가지로 크게 말씀드려봤는데 이걸 막 딱딱딱 나눠가지고 이대로만 한다 이게 아니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운영을 하시거든요. 후보자분들한테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정보용어로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계정을 키우려면 그래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대로 어딘가 터지겠지 이런 마음으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재능형이든 정보형이든 이야기형이든 기획을 해서 예쁘게 잘 다듬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정보를 잘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공동구매에도 마음이 열려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막 전문가도 아닌데 이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기획해서 올릴수록 더 똑똑해져요. 다음은 블로그인데요. 블로그는 글만 쓰면 되고 얼굴도 안 나와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검색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아도 알고리즘의 노출로 올려놓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될 수 있게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내 일상을 내 정보를 무작정 나열한다고 잘 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수요는 있지만 이제 공급이 좀 적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찾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챗GPT랑 여러 가지 AI 툴들을 사용하시면 블로그는 운영하기가 좋아요. 판다랭크나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면 초보 블로거로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면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주는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울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만큼 또 돈을 벌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거나 자영업자다 이런다면 블로그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받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판매하는 아이템이 없어. 나는 그냥 육아하면서 그냥 시작해보고 싶어. 그렇다면 맛집 같은 거 블로그 포스팅 해주고 식비 아끼고 아니면은 육아용품 받아가지고 생활비 아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요.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다른 것들은 돈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 블로그까지는 힘을 많이 못 쏟은 것도 있지만 블로그는 전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거기서 정보를 제공했는데 글로 정리된 포스팅이 필요하다 한다면 블로그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링크를 전달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글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협찬이 들어올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보내드릴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맘카페나 아니면 어디 영상이나 댓글들에 이거 좋다는 댓글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험단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하다가 제가 조금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돈은 정작 안 되는데 시간만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블로그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가는 식당들 그런 것들 이렇게 사진 몇 개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동 맛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키워드가 제목과 본문에 7, 8번씩 노출이 되게 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맛집 포스팅 협찬이 직접 연락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블로그로 생활비 아낄 수 있어요. 블로그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 누구냐? 얼굴 노출 없이 운영하고 싶은 분, 체험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본인 제품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나 정보성 컨텐츠를 글로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일단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이런 피드들이 알고리즘 노출에 의해서 내 컨텐츠가 뜰 확률이 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다 가능해요. 알고리즘이 직접 띄워주기도 하고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장점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는 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조금 걸린다는 점. 그래서 저는 쇼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육아 쇼츠로 유튜브를 한 5만 명 정도 키웠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성이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다양해서 제가 아기 귀여운 영상을 올렸을 때에 삼촌이나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거든요. 정말 아기 귀여워서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반응도 후합니다.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잘 눌러주십니다. 아기 일상으로만 조금 승부 보고 싶다 하신다면 인스타그램보다 유튜브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운영하면서 느꼈어요. 저도 초반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둘 다 똑같이 올렸었는데 유튜브가 훨씬 반응이 좋았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내 얘기도 귀엽고 너 얘기도 귀엽는데 내가 굳이 뭐 남의 얘기를 볼 일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기가 없기 때문에 봐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악플이 좀 더 달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근데 영상 편집 기술을 가진다는 건 사실 저는 운동에 있어서 기초 체력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SNS로 내가 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 적용해두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육아 일상에 대해서 내가 영상 편집해보고 싶은데 막막하다 한다면 제가 영상 편집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거든요. 그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만큼 좋은 점은 광고 단가가 초보자분들한테도 좀 높은 편이에요. 레뷰 같은 대표적인 체험단 사이트가 있는데요. 블로그도 인스타도 모집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슈트 하나만 해도 한 편에 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단가로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단가 자체가 일단 높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벌고 싶다 한다면 유튜브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회수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드센스 수익.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을 달성해 놓으면은 내가 공동구매 같이 뭐 물건 판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조회수 수익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현금을 발생하니까 그런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 내가 일상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간간히 정보성을 제공을 해보고 싶다. 검색으로도 내가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귀여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하신다면 유튜브도 괜찮은 SNS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장점 또 하나 있어요. 유튜브로 잘 되면 어떤 게 있냐? 방송 출연이나 작가님들이 검색이 되니까 어떤 출연자를 찾을 때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저희 영상이 그 대책위원회 분들한테 닿아서 그 영상을 넘겨드렸고 참고로 원고료는 안 받았었습니다. 받았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익 광고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출연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단점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렇지만 돈이 벌리는 데에는 유튜브만한 게 없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만큼 돈을 벌기가 좋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성장 궤도까지 올리는 데는 절대적인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날 며칠 해보고 이거 안 되네. 난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포기하기엔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애써 돈을 벌고 싶다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덜 지쳐요. 방향이 옳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향대로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하면서 SNS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신 다음에 고려하셔가지고 나에게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복직을 많이 포기하잖아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복직을 포기한 상태지만 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을 이 시대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컨텐츠를 내 맘대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잘 되길 빌기만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잘 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법, SNS를 키우는 법, 유튜브를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육아 일상으로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정말 기초부터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